200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의 한 미입주 아파트에서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한 남성은 유독 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 집은 아직 입주하지 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집 안쪽까지 전단지를 붙이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남성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당겨보니 문은 열려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안방 화장실에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있었던 것. 시신은 겉옷이 찢어지고 속옷이 벗겨진 발라의 상태였고 얼굴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이때 큰 충격을 받은 발견자는 트라우마가 생겨 그 이후로 닫힌 문을 잘 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혜령 씨 당시 30세로 밝혀졌다.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서울의 명문 K대학에 편입학해 2004년 졸업한 이 씨는 서울의 다른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동산 자산가의 아들과 2004년 결혼했다. 피해자 이 씨는 시체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 행방불명돼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다. 이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K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은행 CCTV 화면이었다. 이 씨의 시신 상태로 보아 경찰은 이 씨가 이날 바로 피살됐을 거라 추정했다. 이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살인사건의 수사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다. 자산가 며느리가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부터가 불분명했다. 스스로 찾아갔는지 아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 들어갔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씨의 시체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성폭행이나 묶인 흔적을 감별할 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통해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남성 의류 단추가 발견된 것을 두고 경찰은 범인과 이 씨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또 이 씨의 소지품이나 현금 등이 없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강도살인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대신 경찰은 이 씨가 준재벌가 며느리라는 점을 감안 누군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 혹은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 씨의 사체가 발견된 아파트는 신축 후 입주를 기다리던 미분양 아파트였다. 서울특별시 외곽에 살던 이 씨가 멀리 떨어진 동네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일단 경찰은 누군가 이 씨를 빈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빈집인 터라 문제 아파트의 현관 자동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는 모두 1234 또는 0식으로 통일돼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집주인이 입주해서 현관 자동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빈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씨를 이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 씨가 누군가를 순순히 따라갔다면 이번 사건은 분명 이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경찰은 이 씨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도남동의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 주변을 후으며 여러 차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 씨가 언제 누구와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이 씨의 사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만취 상태였다. 그러나 이 씨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 씨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고 즐기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씨가 혼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평소 알고 지낸 누군가와 함께 마셨을 거라고 보고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쳐나갔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이 씨가 졸업한 대학의 은사였던 교수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씨가 실종되기 2시간 전인 9일 낮 12시쯤에도 두 사람은 연구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교수가 이 씨의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는 셈이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평소 두 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으며 보통 사이가 아니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교수는 이 씨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 씨 실종 당일 연구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헤어져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륜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교수 본인의 입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혜령과 내연 관계임을 인터뷰에서 직접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 경찰은 교수를 5차례에 걸쳐 조사하며 알리바이를 추궁했다. 교수의 유전자를 채취해 이 씨의 시신 발견 당시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 DNA와 비교도 하였다. 경찰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교수가 먼저 자진하여 나는 이 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실종 당일 육체적 접촉이 있었다라고 시인하였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DNA가 발견되었다고만 했지 어떤 형태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명되어 교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수와 이 씨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이 깊은 관계였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항변했지만 교수는 계속되는 경찰 조사에서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라고 증언했다. 다음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이 씨의 남편 어 씨였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2004년으로 당시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경찰은 어씨 부부가 겉으로 보기엔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 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이 씨로서는 준재벌급인 시가와의 문화 차이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부관계로 인한 갈등이 결혼 생활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굴지의 직장에 근무하다 서울의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 어 씨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활달하고 사교적인 이 씨는 결혼 생활의 답답함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한 고민을 평소 교수에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결혼 생활을 위협할 만한 큰 불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도 어 씨를 조사해본 결과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살인 혐의점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고려대학교에 자주 드나들었던 점을 감안해 이 씨의 지인들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씨는 원만한 학교 생활을 했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할 성격도 아닐 뿐더러 평소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이 씨 주변인들에 대해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심층 수사를 벌여왔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가진 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도남동 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